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서 요즘은 옛날보다는 좀 덜할지 모릅니다만 애국심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도 또 뭐 새삼스럽게 뭐 일본과의 관계, 뭐 기타 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그런 것이 또 좀 쉽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 애국심이란 것을 다시금 지금도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뭐 현대사회라고 해서 이제 뭐 개인주의, 뭐 무정부주의, 뭐 여러 가지 뭐 자유로운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애국심은 캐캐먹은 것이다, 이런 생각할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는 주변에 이제 인도가 아니라 동남아, 유럽, 아랍, 아프리카 이런 데는 나라들이 작게 있어도 어, 다른 주변 나라들에도 비슷비슷한 나라들이 서로 있어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냥 중국의 어느 주가 아니라 각 성들이 서로 이렇게 지내듯이 그것보단 더 훨씬 나라로서의 구분이 있지만은 그렇게 그럭저럭 삽니다. 넓은 범위에서. 근데 한국이란 나라는 참 유사한 지정학적 그 위치를 갖고 있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모두 평범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전부 강대국.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비교적 작고 만만한 나라가 일본인데, 아시다시피 일본도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같이 맞짱 뜨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도 그럼 강대국, 어? 그쪽의 시민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중국의 뭐 강소성, 절강성 다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중국이란 나라의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내느냐.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도 그러니까 뭐 그러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 농담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도대체 그럼 왜 애국심을 나라는 지켜야 되느냐. 그 나라는 또 나라를 지키고 애국심이란 것도 되게 또 그 나라의 지도층들한테 되게 관계가 많죠. 나라가 굳건하게 잘 세워지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민중들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들도 가끔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럼 애국심 그럼 상류층을 위한 개념이냐.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다르고, 뭐 조선말 의병들은 어쩌고 저쩌고, 상류층은 그 청나라의 힘을 빌어서 민중 의병을 제압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애국심에 대한, 물론 이제 기존의 관념이 아니라 바로 영성적 정의에 의한 그런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현실 사회에서는 애국심을 강조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애국심하면 그냥 절대 가치에 가깝게 신성하게 보죠. 생명을 바치며 애국심을 실현하는 것은 최고의 헌사를 받으니 애국심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 세계의 육체적 혹은 재산적 가치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자, 남들한테서 길을 펴고 잘 살자, 주변 나라보다 더 길을 펴고 잘 살자, 이런 의도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애국심에 대한 대표적인 그 발현이 그거죠. 이제 자기 어제도 자기 목숨, 어제도 서울역 가니까 강우규 의사 그 활동 터라고 이제 서울역 광장 이렇게 명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생명 이상으로 자기 생명, 현생에서의 자기 생명 이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이것을 굉장히 칭송하는 걸 보면은 애국심이란 건 분명히 단지 현생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물질적인 가치 그 이상이란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애국심의 정의는 무엇일까 하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주군을 향한 충성은 과거의 이야기. 왜 애국심이란 게 어렵게 되냐면 과거의 왕조 시대 때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국왕 왕조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애국심 그냥 딱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민주국가 시대이다. 이러니까 애국심에 대한 그 정의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이것은 성경에서 물론 구약 시대 신약 그걸로도 얘기할 수가 없죠. 구약 시대에도 물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보다 구약보다도 더 원시적인 신앙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신앙 그거는 아주 쉽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냥 따르고 믿으면 그만이었으니까 그때의 아주 원시적인 신앙은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어쨌든 구약 시대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닌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절대적인 어떤 신앙 대상이 있으므로 그 뜻에 순종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신약적인 어떤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해서 올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해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그런 의무와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민주국가 시대라서 그러니까 민주국가 시대와 왕조 시대, 봉건 시대의 다른 것은 왕조 시대는 왕 있고 귀족들이 있죠. 그리고 기사, 자유인들, 뭐 도시 부르주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들, 하층민들이 있죠. 그러면 노예, 하층민들 이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책임은 없습니다. 뭐 자기가 뭘 선택하고 뭘 해야 할. 네? 그런데 뭐 이쪽 그 상민 자유인이라도 대개는 또 그러니까 위에 귀족 영주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 귀족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도 왕한테만 충성하면 됐으니까 물론 그때도 유학과 이제 그런 성리학 이런 식으로 올바른 어떤 가치 추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현세의 권력을 가진 왕이 그에 어긋나면 많은 힘든 고뇌를 겪었고 문제를 겪어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왕을 향한 충성이면 애국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 메꿔졌습니다. 애국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군을 향한 충성으로 과거엔 애국심이 다 이야기됐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민주국가 시대라서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카톡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국가 시대의 애국심 어떤 것인가? 이제 민족을 지킨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른 타 민족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지키겠다. 이것이 애국심.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쉽죠. 이제 비록 국왕에 대한 충성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민족, 즉 자기 종족의 유전자를 지킨다는 것. 그것을 애국심이라고 그 나라를 지키는 그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라는 관념과 일치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기 종족, 그 미국이라든지 그 여러 나라들 단일 민족 국가 여러 종족가 아닌 여러 종족들이 합쳐 있는 국가이고 중국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북방민족, 중원민족, 남방민족 하여튼 20, 30%씩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런데 중국은 이제 어떤 세력의 균형을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이죠. 근데 중국은 나라가 이렇게 있다면은 나라가 있다면 지역 민족을 56개 민족을 나눴는데 좀 우습지요. 한족이 94%. 그래놓고 56개 민족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은 경우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만 해도 50%, 30%, 20%뭐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20% 정도면 이제 그런 세력이 형성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14억에서 1000만 정도나 되나? 어쨌든 위구르, 티벳 그게 그나마 큰 지역인데 그것도 사실 인구로 따지면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한족이라는 것도 사실은 만주의 민족, 사실상 만주족이죠. 그러니까 만주족이 이렇게 소수라는 건 사실 거짓말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주족이 청나라를 300년 동안 지배했는데 300년 동안 만주족은 귀족으로서 처벌을 두고 살고 그러니까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여자도 많고 그렇게 자손을 늘렸는데 그동안 인구가 훨씬 늘었죠. 이제 오히려 물론 이제 청나라 말기에 만주족임을 숨기고 이제 그 화를 입지 않도록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만주족 혈통 가진 사람은 실제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추측이고 그리고 중원민족, 남방민족, 중원민족, 남방민족 그리고 남방도 이제 강소성, 절강성 이쪽하고 광동성 이쪽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한 서너 개의 한족이라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유전자 차이는 그러니까 뭐 소수민족과 이렇게 차이 한족과 소수민족 차이보다 작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니까 1, 20%라도 이제 어떤 비주류 민족이 뭉쳐 있으면 그게 전체 세력 균형에 영향을 줄까봐 일부러 이제 그 중원 남방이 많은 민족들을 그냥 하나로 뭉쳐버린 겁니다. 한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그래놓고 이제 그냥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은 산속에 들어가 사는 그냥 뭐 특이한 통습 가진 사람들만 좀 추려가지고 56개 소수민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야기 삐져나갔는데 이제 중국과 하여튼 미국은 이렇게 다민족 국가인데 그럼 한국은 그럼 단일민족 국가냐? 물론 단일민족 국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이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 민족입니까? 오히려 일본보다 덜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내에서도 지금 우리도 절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대통령을 이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라도 그걸 이제 바라고 그런 경우가 어느 진영이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은 특히 또 오히려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란 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그 조선시대까지 양반과 상민 신분 계층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혈통으로 신분을 나누니까 신분 제도가 가보경장 근세까지도 계속 있었다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제 이제 텔레비에서 잠깐 인터넷 방송이네. 잠깐 아이슬란드에 대한 얘기 나왔나? 아이슬란드는 단일민족 국가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이킹이 70%, 영국인이 한 3, 30%. 그래 그것도 단일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어쨌든 거기는 무슨 신분제도란지 복잡하게 그러진 않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작은 이런 나라들은 조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국도 이제 주변 나라가 커서 그렇지 작은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마침 또 이 책의 좀 나중에 우리 한국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또 단원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국이란 나라도 결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속편히 생각하고 우리 모두 지도자의 구호에 단결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나라입니다. 민족 즉 자기 종족의 유전자를 지킨다는 것은 국가라는 관념과 일치하지도 않고 영적 관점에서의 가치와도 관계가 깊지 않다. 그렇다면 영적 관점에서 애국심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 말한 거 드디어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 지구상에 여러 국가가 있으면 인간의 성장 및 생활 환경에 여러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구학교라는 말 많이 하는데 형성적으로 근데 여러 국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국가가 있다는 것은 그 지구상의 여러 국가가 있다는 것은 여러 단원이 있는 거죠. 어디에 어느 지구 학교라고 하는데 너 어느 학교 무슨 과 갈래? 그런 것이고로 너 영계에서 지구에 태어나려는 영혼들이 있으면은 너 지구에 간다며. 그럼 지구 학교 어느 과 어느 나라 갈래? 이런 어느 나라로 지망할까?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또 정원이 많고 인기학과 그런 게 있죠. 인도가 인기학과죠. 중국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영적 성장이 효과적이니까. 인도는 정신적인 그런 문화가 깊고, 중국은 한자를 통한 지적인 것을 아무리 노동자 막노동꾼이라도 한자를 배우면은 지적인 향상을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영혼 성장에 유리합니다. 인도와 중국이. 그러길래 이렇게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물론 또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자격이 좀 돼야 가는 나라들이 있죠. 뭐 유럽 복지국가 같은 데는 아주 낮은 영적 성장 수준을 가지고는 좀 태어나기 곤란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약도 조금은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인구가 많다는 것은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서 그만큼 영혼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럼 한국은 뭐냐? 그럼 그렇게 인기가 없다. 아니 그럼 개개인 사람을 따져도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이 있고 적거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많이 낳는 사람은 영혼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뭐 좋은 사람이고 안 그런 사람은 못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그것은 다 인연과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션에 맞는 영혼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개개인 중국의 경우는 이제 그 큰 시장에서 어떤 세파 정치라든지 그런 게 관심 없이 자기 생업만 하고 자기 영적 성장에 몰입하고 자기 공부만 하고 그러기에 좋습니다만은 한국은 이제 개개인당 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영향력은 한국이 훨씬 크죠. 30분의 1의 인구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는 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한국의는 그만큼 또 세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똑같은 한 개개인으로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서 뭔가 하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자들이 또 한국에 많이 태어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관심 없고 오직 나만의 영적 성장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아까처럼 그런 영혼은 인도와 중국에 태어나. 어쨌든 이렇게 여러 국가가 있어서 인간의 성장 및 생활 환경에 여러 방식이 필요하다. 여러 학과가 필요하듯이 여러 방식이 필요하다. 여러 단과대학과 학과가 필요하듯이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인간 영혼의 성장과 단련에 기여한다. 당연히 각자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자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그 영혼은 성장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남미 같은 데서 그냥 뭐 축제와 즐기고 축구를 즐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단순하면서도 그러면서 신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런 건 보편적이니까 어떤 이제 집중 자기의 관심사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영적 성장을 둬야 하고 뭐 시도할 수가 있죠. 그렇게 각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다양한 국가가 있으면 영혼이 완전을 위한 성장 과정에서 영혼이 여러 다른 환경을 두루 겪어보게 하기 위함이다. 영혼이 다른 여러 환경을 두루 겪어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구에 한 번 태어나는 영혼이 아니라 또 많이 태어나기도 하죠. 그 영혼이 이제 여기도 났다가 여기도 났다가 여기도 났다가 그 여러 학과 과정이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러 학과가 다 필요하니까 그건 다 있어야 하죠. 다 또 게다가 학과들은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하니까 그거는 또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다양한 국가가 있다는 건 지구상에 그만큼 커리큘럼 교과 과정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풍부한 그걸 제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혼의 개성에 따라서 선택도 하고 또는 여기 태어났던 사람이 이쪽에 태어나기도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것을 겪음으로써 또 영적으로 더 풍부하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한 국가에서 조성한 영혼 성장 환경이 충분히 정당성이 있을 때 그 나라의 구성원은 기존의 풍습과 전통을 이어나갈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예,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교과 과정, 영혼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환경이 있다는 거니까 그 나라의 구성원은 그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 권력을 뭐 그 나라의 태어난 민족 그런 사람이 쥐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기존의 풍습과 전통이 이어나가야 그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이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모두 버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다고 검증된 미국 문화로 바꿔 생활한다고 하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영어 일색 막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그냥 뭐 싹 바꿔버린다. 이제 미국의 뭐 꼭 미국의 주로 편입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채는 놔두고 대통령도 한국 사람이고 주요 정치인도 다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싹 다 바꾸자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검증돼 있는 경쟁력 있다고 검증돼 있죠. 미국 문화는 검증이 돼 있으니까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 되었죠. 바꿔 생활한다고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의 지도부 또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애국심을 강조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공산주의 예전에 이렇게 공산주의로 바꾼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다 이제 기존의 문화 몽고의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자기네 문자를 다 바꿨죠. 소련이 어떤 이제 지시한 대로. 그래도 어쨌든 자기네 그 국가에 대한 충성은 똑같이 요구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아무리 한국인 구성원의 혈통이 이어지고 한국 땅이 한국인에 의해 통치된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영적 성장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여기 환경이 미국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독립돼 있어요. 하지만 똑같아요. 그러면 미국에 태어날까 하다가 미국에 태어나려다가 여기 너무 좋은 곳이 경쟁력 혹은 또 이제 자격에서 미달해 가지고 떨려난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태어나서 미국을 어떤 동경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유럽에서 그러다 태어나려다가 한국에 태어난 사람, 한국이 상당히 서양 문화를 뽐떴으니까 예, 차선책으로 한국에 태어나죠. 그래놓고 한국에서 미국과 유럽을 이제 동경하죠. 예. 제가 나중에 쓸 이야기가 있는데 이문열 작가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주인공이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뭐 주인공도 그렇죠. 다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동경하고 왔다 갔다 하고 미국에 가서 살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 이제 이 작품 자체는 작가도 별로 이제 하급 작품을 치고 그렇게 통속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 과정에서 이제 해방 후 그러니까 한국이 1차, 2차 대전 패전하면서 대일본 제국의 일부로서 미국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 쪽에 그런 길들여진 그러한 부류의 영혼들이 태어날 어떤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고 점령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네 후손들이 더 많이 예, 지구에서 살아갈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부류의 영혼이 더 많이 태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태어났어야 할 영혼이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러니까 영어하고 그런 걸 잘하니까 공부는 잘해서 여기서도 S대는 들어갔고 그랬죠. 이제 하지만 어쨌든 한국 땅에서의 정서적인 만족은 얻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글로 더 얘기하고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기존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것이다. 지금도 그 반은 없어졌다고 보죠,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애국심이란 것도, 그러니까 자기네 부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러한 마당, 교과 과정이 없어졌는데, 어디서 애국심이란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네 부류의 영혼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땅이 전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이란 나라는 주로 어떤 영혼들이 태어나냐면은, 이게 미국이나 그런 쪽에 태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영혼들이 태어납니다. 유럽이나. 그러면은, 그, 나라가 그냥 무력으로 피점령돼 가지고 그 나라들이 이제 사람들이 막 도륙되고 만약 파괴됐을 때 그때하고 결과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면 점령군의 나라들은 자기의 자손들을 피점령 국가에다 뿌리고 싶어하고 그 자손들은 결국은 자기네 영혼 부류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희망자들을 그 피점령된 국가에 많이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나라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애국심이란 것도 결국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하여.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현재 지배계층의 어쨌든 현 체제의 나라를 잘 다듬어지고 잘 보존되고 그럴수록 좋으니까 하층민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줄수록 좋으니까 인간 사회의 계층적 지배 구조에 순응하는 것일 뿐이지 심각한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층적 지배 구조에 순응하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죠. 성경의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너희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느니. 그러니까 현재 지배하고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현재 권력과 그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이제 운세가 오가고 하니까 지금 권세를 가진 자들한테 자기가 아래에 있을 때는 굴복해서 그들의 업이 이제 소진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죠. 그래야 자기도 더 형통해지고 그렇게 자기의 업도 그러니까 해소될 수가 있는 거죠. 심각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순한 아주 기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 운명에 순응하고 그런 정도에 되는 것뿐이지 애국심이라고 해봐야 자기네 나라가 이미 자기네 나라의 정통적 가치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와 별다를 바 없는 식으로 생활하면서 애국심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냥 순종의 의미 그 이상의 무슨 어떤 영적 가치를 지니는 어떤 특별한 상위적인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 성장에서 그 아래 초기 단계에서는 순종의 단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순종의 단계를 지키는 것일 뿐이지 그 상위의 그런 단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 고유의 문화 풍습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혼의 성장에 지극히 효과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 소돔과 고모라도 아주 고유의 문화 풍습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뭐 동성애와 난교 뭐 여러 가지 그냥 범죄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난무하니까 마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과음과 그냥 여러 가지 향락이 한치고 있었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뭐 그냥 즐기고 싶은 쾌락을 다 즐기고 마약에 빠져서 그냥 뭐든지 다 상상하는 대로 다 즐기고 싶다. 그러면 태어날 필요가 없죠. 그냥 영적 존재 그 자체에서 그냥 하늘 존재에서 그냥 그대로 자기 상상한 생각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구가 아닌 그런 쪽에서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향락이죠. 이것은 지극히 효과적이지 않아서 지구상에서 제거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면 정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보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동양권이 서양보다 문화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뒤처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력 충돌에서 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동양권 문화를 전부 없애고 서양권 문화를 바꾸다.
그러니까 그 동양권 문화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없어져야 할 그런 걸로 보느냐? 그렇다면은 정당하지만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동양권의 문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 부패와 타락에 빠졌던 역사상 많은 국가들이 타락국에 의해 멸망된 사례가 그러하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래도 부패와 타락에 빠지면은 많은 국가들이 멸망하죠.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송나라, 명나라 이런 쪽이 부유와 향락에 빠지면은 당연히 원나라, 청나라와 같은 원래는 문화가 더 미개하지만 무력이 더 강해진 그 나라, 그 나라는 그렇게 뭔가 좀 추구하는 욕구들이 있었으니까 유목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그 정신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그 송나라나 명나라를 이제 이길 수가 있었죠.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무력에 의한 국가의 멸망은 흔치 않지만 고유 전통 말살에 의한 멸망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난 혹은 침략으로 멸망된 국가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고유의 문화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그 이쪽 문화가 더 좋다 해서 이쪽 문화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침략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멸망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동아 공영을 외쳤던 대일본 제국이 미국한테 패했죠. 그래서 그 대일본 제국이란 말 자꾸 써서 죄송한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저기 일본 땅과 한국 땅을 다 합친 지역을 말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 점령했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멸망했으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항복 문서 조건이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 사용은 제약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일본은 그것을 이제 읍소해가지고 우리는 제발 면제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일본 용서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게 고유의 문화 이런 것을 이제 왜냐하면은 미국 점령부는 이쪽이 더 자기네 부류의 영혼들이 이곳에 많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전쟁의 목적이니까요. 전쟁 승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은 비록 그렇게 놔둔다 해도 한국만은 그 승리 전리품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분명히 영어 공용화를 요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영어 공용화가 됐고 이제 전통의 새로 쓰기 글자 그런 것들도 전부 이제 미국을 떠서 뭐 없애고 이제 가로쓰기로 바꾸고 일본은 이제 전통을 다 지키고 있죠. 근데 한국의 이제 비주류 문화 어느 지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다 전용 그런 주장자들이 있습니다. 비주류 문화 세력은 항상 외국 외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때까지 전통 문화가 지켜와 봤자 자기들은 비주류였으니까 주장했었죠.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 있고 한국은 이제 비주류 문화 세력이 미국의 그 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죠. 이제 아무리 패전했지만은 자기들 그 주요한 그런 문화는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어떤 그 안정감 그렇게 더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기존의 한국 사회 전통에 익숙한 영혼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를 안 쓰고 이게 어떤 영어 쓰는 잘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성공에 유리하고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잘 살기에 유리하죠. 솔직히 한글을 하면 하루 이틀만 배우는 거고 영어만 잘해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생에 미국이나 영국에 태어나서 그랬던 사람 영혼들이 한국에 태어나면은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유리해지는구나 해가지고 한국으로 많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면모도 있어가지고 한국에는 좀 이제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영혼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또 케이팝과 뭐 사실 김연아 뭐 정도만 해도 저희 어릴 때는 그냥 한국 사람 엽전들은 도저히 저런 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상한 게 그냥 피겨스케이트도 잘하고 어? 팝송도 잘하고 그건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미국, 영국에 태어났을 그런 영혼들, 거기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 한국에 와서 많이 초빙했으니까 그런 일본보다 한국, 그러니까 일본보다 이제 서양 문화의 그런 이제 그 발현이 팝 그게 더 앞선 건 당연하죠. 서양적인 영혼들이 많이 이런 들어왔으니까 한국 고유의 그런 어떤 전통을 잇는 그런 영혼은 태어나지 못하거나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런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 전통적인 한국이란 나라는 이미 반토막났다고 봐도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이어온 그래도 맞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원칙론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애국심은 마치 인류가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지구상의 각 생물의 종을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하듯이 지구상의 여러 국가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영적 성장을 보존하는 노력으로서 여기에는 각각의 국가에 속한 구성원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거. 그리고 꼭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티베트, 위구르 같은 거 물론 그 말을 100% 믿을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독립하지 않고 자기 속함으로써 문화가 더 다 보존되었다. 그런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것도 근거가 있는 게 작은 나라로 독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네 나라가 독립하냐? 그거 유리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독립을 하려면 국가가 돼야 되는데 국가가 되려면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유 문화만 가지고 지키는 걸 가지고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마사이족이니 그런 문화, 마사이족을 전통으로 해서 창 던지기 그것만 열심히 하고 그것만으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변 나라하고 대항하려면은 총과 대포와 전차 이런 것들은 갖고 있고 적어도 그 이웃 나라의 침략은 방비할 수 있는 그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나라도 마사이족이 있다 하더라도 마사이족 전통을 지키는 그 위에 그 군대, 그러니까 현대군,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그런 군사력이 있어야 이 마사이족의 어떤 문화도 지켜지지. 이 마사이족 이거 가지고 순수한 이거 가지고 국가를 하면은 유지하려면 그게 이제 밀려나고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지킨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물론 한국 신라 고려에 이어온 한국의 전통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적어도 한글이란 거는 익스클루시브 그거는 맞죠.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배타적인 한국 문화인 거는 조선 말에 하층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한글로 가지고 어떤 나라의 모든 표상을 세우고 모든 지적인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것이 한국의 어떤 위상 유지와 문화 유지에 유리한가? 그게 아니죠. 다른 나라의 문화들은 훨씬 더 고수준의 지식과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여기서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그 어떤 하층민의 의미만을 이제 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한글 가지고 그 어떤 우리 고유의 어떤 문화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그 마사이족의 창과 탱크 그런 걸 비교를 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미묘한 관계. 그러니까 국가를 로서 유지하려면은 이 국가의 상층부에는 그런 이제 세계 다른 나라하고 어깨를 겨누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문화가 위에 있어야 되고 고유 문화는 또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나라 그러니까 이게 큰 나라에서 중국의 뭐 여기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위구르, 티베트 이런 쪽은 이제 그 자기네가 큰 힘으로 보호하니까 자기 그 문화가 있다. 사실이 이제 몽고의 경우 몽고 공화국은 이제 그 자기네 고유 문자가 사적으로만 쓰이고 소련의 그 문자를 쓰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내몽고 자치구는 그 몽고 문자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전통 문자들을 그런데 그 딜레마가 반대 현상이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거 어떤 보호를 받는 것이 민족 문화 지키기에는 어쩌면 유리한 것일 수가 있죠. 중국의 소수민족 같은 거, 특히 중국의 이제 운남성 같은 데는 아주 뭐
토루 같은 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쩌면 스위스가 뭐 낙원이라 하지만은 스위스보다는 이 운남성 같은데 중국의 이런 병역은 뭐 남자라도 꼭 자기 군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평화롭게 살아도 됩니다. 스위스 같은 데는 전국토가 요새화되고 맨날 훈련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그러니까 또 그만큼 작은 나라로서 민족 고유성 정체성을 유지하려면은 이 꼭대기에는 세계의 다른 나라하고 견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니까 그게 바로 또 북한의 핵무기 그 딜레마지. 북한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세계 초강대국과 동일한 그런 걸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인정하지 않고 2차 대전을 통해서 승전국들은 핵무기를 갖고 패전국들 전쟁을 일으킨 죄를 뒤집어 쓰는 나라들이죠.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는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다 핵무기를 예, 가지는 건 이제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승전의 주역을 거의 나라들 그런 쪽에. 근데 이제 한국 땅은 그러니까 어차피 패전 지역이고 핵무기가 그러니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러니까 당연히 마찬가지고. 애국심은 마치 인류가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지구상의 각 생물의 종을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하듯이 지구상의 여러 국가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영적 성장 환경을 보존하는 노력으로서 여기에는 각각의 국가에 속한 구성원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곧 자기 나라 고유의 영혼 성장 방식 보존에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국심이 정의를 이렇게 좀 난해한 얘기지만 그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기 나라 고유의 영혼 성장 방식 보존. 그것이 애국심이다. 애국심이 있으면 그 자기네 그런 이제 자기와 같은 부류와 희망, 취향을 가진 영혼들이 계속해서 자기네의 그 고유의 영혼 성장 방식이란 것은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 문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보존하는 영토와 문화와 그걸 지키는 거. 주권은 어찌 보면은 영혼 성장 방식 보존에 약간은 관계되지만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은 곧 자기 나라 고유의 영혼 성장 방식 보존에 노력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